네. 일단 1강 타일러 편 오늘은 들어오신 분들이 얼순님과 저 2명 참석해서 문제풀이보다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제 전체 1강에서 20강 중에서 5문제 출제 예정이고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전체 시험 시간은 60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한 강사당 한 문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러 방송인 편은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남성현 해양과학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시고 자연재해 그리고 바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강에서 10강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달라져야 할까를 행동 백신, 생태 백신 그리고 생명 다양성 그리고 공생하는 인간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사는 법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13강에서 16강은 이유진 연구원 편인데요. 그러면 이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시민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에서 20강 같은 경우에는 고검수 환경활동가님의 강의였는데 지금 기후 PD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활동가님이 하고 계시는 활동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일단 문제들을 이렇게 다 수집해 뒀어요. 그 카페에 있는 문제들을 다 수집해서 문제를 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었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 보면 왜 기후 위기 극복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지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상승 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록해 보세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얼순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리해 놓은 그 노트에 보면 1도일 때, 2도일 때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가 잘 적혀 메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또 두 번째 문제에 보면 우리 경제가 지구의 경제와 맞지 않아 생기는 비용들에 대한 기후 환경 관련된 경제적 외부성에 대한 예시를 한 가지 이상 기록해보고 지구에 맞게 소비 구조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록해보세요. 되어서 이게 10월 마지막 주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종이컵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경제적 외부성에 대한 어떤 개념 인식이 중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카페라떼 한 잔을 내가 일회용 컵에 먹는다, 안 먹는다. 나는 카페라떼 한 잔을 텀블러에 먹는다, 일회용 컵에 먹는다의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카페라떼 한 잔, 효인님 오셨네? 응? 효인님 오셨어. 효인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여자 수가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조금 복습하고 있어요. 아, 네네. 편하게, 감사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딸. 엄마 껌딱지구나. 몇 살이야? 8살이에요. 오늘 그 학교 안 간 거야? 네. 감기가 좀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오늘 엄마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같이 들어볼래? 네. 오케이. 그러면 엄마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들어보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일러 편 했던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경제적 외부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카페라떼 한 잔을 텀블러에 먹는 것과 일회용 컵에 먹는 거에 대한 개념 인식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기후 위기에 실천하고 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페라떼 한 잔에 대한 경제적 외부성을 생각하다 보면 커피로 인한 기회비용을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커피가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커피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질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식품이나 뭔가를 섭취하거나 구입을 할 때 이게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가 탄생되기까지 얼만큼 많은 경제적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생산할 때 또 송아지, 젖소 한 마리에 대한 경제적 외부성, 소 한 마리를 키우기까지 또 얼마만큼 많은 메탄가스가 또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개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에 맞게 소비 구조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록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어떤 걸 소비를 하든지 할 때 이게 경제적 외부성을 생각하고 소비를 하는지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거시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제적 외부성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용어이기도 한데 좀 기억해야 될 용어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어떤 개념이었지 정도를 짚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1강에 특별한 그 용어가 기준점 이동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 말로써 풀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준점 이동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얼수님 이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되어 계실까요? 어렴풋이 음, 보면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네. 기준. 네.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이 기준점 이동 증후군은 원래 건축학계의 용어였다고 해요. 근데 생태계에도 요즘에 이게 적용하는데 환경이 파괴, 악화된 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악화를 막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상황이 심각해져도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미세먼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산업화가 되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아이들 마스크를 씌우고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를 썼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왜 썼어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거 경보가 일어나면 마스크 쓰고 가야 돼 하면서 미세먼지 뭐 방진 마스크 막 학교에도 그 방진 방충망으로 전환하게끔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들어갈 때도 그 일반 방충망 안 하고 또 옵션으로 방진 방충망도 하게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죠.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산업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미세먼지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라고 우리가 기준점이 이동돼 버린 거예요. 그걸 너무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악화된 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발표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제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개념이 없었겠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 지금 중국하고 막 1년 전인가 그때 노란 우산 운동 막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친구들은 예전에 자기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중국과 그런 언제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친구들은 이미 너무 자유스러운 홍콩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자기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환경에도 이 기준점 이동 증후군이 심각하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포장 배달 음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마케팅적으로 뭐 우리가 새벽 배송 뭐 이런 거 하면서 저도 그 마켓클릭을 쓰다가 요즘에 안 쓰는 이유가 그 여기에는 P2P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지에서 바로 개인한테 이렇게 배송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뭐 우유 하나를 시켰는데 박스 하나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그냥 이게 어떤 맛인지 싶어가지고 그때 그 우유가 900 얼마였나? 그거를 하나 시켰어요. 그랬더니 박스 하나에 그 우유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를 시키면 몇 개가 다 따로따로 포장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거 주문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주로 재래시장에 간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어떤 관점보다는 그냥 편리미엄, 우리가 너무 편리미엄 이런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점 이동 증후군이 생기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거는 볼 수 있는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는 대충 정리가 되시죠? 네네. 그러면 왜 그 개념이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할 때 필요한 개념인가요? 또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겠죠. 이게 인식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보면 악화된 것에 익숙해져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편리미엄이라는 어떤 단어와 이 기준점 이동 증후군에 대한 어떤 개념 인식을 같이 주고 제가 오늘 아까 예를 들었던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예를 생각하면 조금 내 말로써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온실 효과는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오존가스로 인해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해 지구 표면에 나오는 복사 에너지라고 하니까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유치원 친구들하고 그 기후 PD에서 그 강사 그 부분 이제 어제 아이들과 수업했는데 어떤 그림책으로 만나는 지구 이야기 해가지고 어제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 아이들과 책 읽어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책 제목이 뭐냐면은 지구를 먹어 삼켜버린 날, 지구를 다 먹어 삼켜버린 날, 이 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온실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으로 우리 교실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지 해서 아이들이 둘러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일까? 그래서 선생님이 3권의 책을 준비해서 이 책의 제목을 잘 보고 어떤 친구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받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 효과도 그런 개념으로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배출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인데 그렇죠. 이렇게 덮어 씌워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관이 막혀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다 뚫려 있으면 그냥 같이 다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건데 이게 점점 덮여버리니까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우정서인데 법적 효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은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지구온난화, 대먹임 현상,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설명할 수 있겠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이다. 이제 내 말로서 한번 표현해 본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기후위기는 그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다, 위기가 생겼다 라는 말로서 또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지구온난화는 마찬가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해서 지구온난화는 태양활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런 온실가스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먹임 현상이라는 것은 대먹임 신호를 입력 신호에 더하면 입력 신호가 커지는 경우와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양성 대먹임, 부자를 음성 대먹임.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더하면 입력 신호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입력 신호를 더하면 입력 신호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음성 대먹임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후 대먹임은 지구 표면 온도와 각종 기후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기후 대먹임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 변화 예측 때문이다. 기후 대먹임은 기후 민감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이다. 온실가스의 대먹임 작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먹임으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용어를 지금 뭔지는 알겠는데 말로서 잘 풀이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효인님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우리 한번 고민해봐요. 이거를 조금 쉽게 한번 이해해볼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거 할 때도 제가 완전히 제 것으로 이해는 못했는데 전통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의 경우 수십 년
시간 규모에서 대목임 작용이 미미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들어 극지 온난화로 인한 영구 동토층 해빙, 급격한 메탄가스 증가, 토양과 해수의 탄소 순환 강화 등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 이거는 대먹임은 제가 정확하게 제 말로서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운 용어인 것 같아요. 지구 표면의 온도와 각종 기후 요소들이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패스. 어려운 거는 패스. 제가 지금 찾아본 거 한 번만 읽어드려 볼게요. 네네. 대먹임 작용은 양성과 음성 두 가지가 있는데 양성 대먹임 작용의 경우 어떤 과정의 결과로 인해 다음 과정이 강화되어 점점 더 이러한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을 말하며 음성 대먹임은 반대로 더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며 대먹임 작용을 말할 때는 양성 대먹임 작용이라고 하는데 얘가 온실가스다.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육상의 영구 동토층을 녹이고 이 동토층에 있던 메탄이 가스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다시 이 메탄가스가 온실가스로서 지구의 온난화를 강화시키는 것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양성 대먹임 현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다, 그죠? 저는 어떻게 왜 이게 자꾸 헷갈렸냐 하면은 우리가 음성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때문에 이게 지구가 양성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이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좋은 순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제 머릿속에 음성 대먹임이라고 자꾸 이게 변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좋든 안 좋든 그게 일단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 양성화되니까 지금 기후 위기는 양성 대먹임 현상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이거는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한번 개념 정리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강에서 4강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효희님은 여기 강사님 중에서 어떤 강의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이게 다 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게. 오늘 1에서 4강 하는 거였어요? 그냥 전체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일단 1에서 4강 한번 정리했어요. 이게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문제 풀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냥 한번 요약 정리하는 개념으로 문제 중심으로 효인님 들어오시기 전에 전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도 오늘의 1강에서 4강 한번 짚어봤어요. 이제 우리 이 정도 하면 좀 문제풀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때요, 효인님? 아니 근데 문제를 받을 때마다 약간 헉 하기는 하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맴도는데 이게 정리가 되려면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훑어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네. 그러면 오늘은 1강에서 4강을 정리 한번 했고, 다음 주에는 5강에서 8강 문제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잘 몰랐던 부분도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거니까. 음, 그러면 오늘은 5강에서 8강까지 다음 시간에 하잖아요. 네, 조금 잘 이해 안 됐던 부분 댓글로 남겨서 같이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강에서 4강은 이제 앞에 못 들었던 부분은 나중에 녹화본으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5강에서 8강 문제 중심으로 보면서 댓글로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일단은 전체 강의까지를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은 또 많이 하긴 했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5강에서 8강 얼순님 안 계실 때 우리 효인님이랑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네. 오늘 말해도 돼요? 네, 말하셔도 돼요. 듣고 있을게요. 1강에서 4강 오늘은 문제 중심으로 정리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5강에서 8강 또 문제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서로가 댓글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소통하면서 문제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그 패턴으로 하면 4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뭐 시험 네, 본 거 안 날까?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5강에서 8강 하고요. 이번 주 저 유튜브 라방에서 남성현 교수님 이도가 오르기 네네. 전에 책 할 거예요. 일요일 저녁 9시에. 그래서 효인님 관심 있으시면 그때 참여하셔서 또 남성현 교수님 새 책 이도가 오르기 전에 같이 참여하셔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